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입니다. 며칠 전에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국제회의,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주한미군 문제가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의제로 올라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성이 차지 않는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논의의 주제조차 아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논의 대상도 아니다. 분명히 주한미군은 안보상의 이유로 10년 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다. 5년 후, 10년 후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때 검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사이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바로 트럼프의 발언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김명철이를 만나서 김정은 편지를 받고 나서 기자들에게 일문일답을 했는데, 기자가 주한미군 감축 문제 이야기를 했느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 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가 보여준 과거의 주한미군에 대한 태도, 이런 걸 보면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은 한미동맹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양보를 할 것 같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위상 변경, 주한미군 감축, 한미동맹 해체, 심지어는 해구산 포기까지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추측성, 아니 상당히 합리적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티스 장관은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국방부 기자실에 갈 때마다 이 질문을 받는데 진짜로 결코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 누군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은 그 자체로서 그 이야기에 생명이 붙어가지고 계속 돌아다닌다. 결코 그런 이야기 나온 게 없다. 거듭 부인을 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상당히 이야기를 길게 했네요. 오늘 아침에 나는 주한유엔군 사령관의 부사령관으로 가는 웨인 에어 캐나다 중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면서, 그들은 주한미군입니다. 심지어 보병이나 다른 부대를 더 투입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렇듯 주한미군에 관해서는 어떤 변화도 없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라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말을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믿기 어려운 변덕스러운 행동을 볼 때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위상 변경이라는 교묘한 용어를 통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심된 의제로 오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특히 여기에 반대하고 나서야 하는 문재인 정부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티스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10배, 100배 더 화를 내서야 하는데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위상 변경 또는 감축 또는 철수에 동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미 18년 전 김정일, 김대중 회담에서 지금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일종의 중립군 내지 평화유지군으로 있는 것이 좋다는 미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서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미략은 노무현 정권을 거쳐서 이 문재인 정권에 넘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족 공조 노선입니다.
민족 공조를 하겠다는 것은 적과 공조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 노동당 정권과 공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과 공조하고 동맹국가도 공조하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마티스 국방장관의 이야기가 오히려 애처롭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애처롭게 들립니다. 그와는 별도로 미국 국무부는 이제 딱 부러지게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 머물 때의 호텔비를 미국이 부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참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부담하느냐? 싱가포르 국방장관은 부담할 용기가 있다고 했으니까 싱가포르가 부담하게 될지, 또 어떤 반핵 단체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30만 달러를 유엔 경비로 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정은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추태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하려고 했을 겁니다. 미국이 부담해야, 미국이 아마 수십만 내지 수백만 달러로 예상됩니다만은 그 비용을 부담해야 어떤 설명이 가능하냐 하면은 바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16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호텔비까지 다 부담하고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핵무장한 북한 정권을 앞으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도 풀고 그리고 경제 지원도 하겠다라고 불복하고 들어왔다. 드디어 혁명의 보금인 핵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선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올가미를 던졌는데 미국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빠질 수가 없어요. 현금을 김정은한테 주면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또 미국의 재무부가 별도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걸고 있는데 거기에도 위반합니다. 더구나 이건 현금입니다.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죠. 바로 김정은은 그것을 노린 것이죠.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을 얕잡아 보았으면 이런 장난을 쳤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김정은 또한 트럼프하고 만나는 것이 절호의 찬석이면서도 치명적 위험성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70년 동안 욕을 했던 그 미국 대통령과 웃으면서 만난다. 또는 포옹을 할지도 모르죠. 그 사진이 만약 북한 사람들한테 알려줬을 때 일대 혼란이 온다는 거죠. 원수가 저렇게 껴안고 웃고 하니까 그러면은 미국이 우리의 친구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미국이 우리의 친구라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속아 산 거 아니냐? 미국과 그러면 친해졌다면은 그다음부터는 우리도 이제는 자유를 누려야지.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하고 고생시키지 말라. 우리도 텔레비전 보고 싶고, 우리도 한국 드라마 보고 싶고, 우리도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눌렸던 북한 사람들의 희망, 기대치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아주 치명적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북한을 깊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의 성격을 트럼프가 굴복하고 들어오도록 만들고 비용까지도 미국이 부담해 가면서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을 했다. 이런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데 그것만은
김정은의 계산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